물을 마셔도 입이 마르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많아지고 별로 피곤한 일도 안 했는데 하루 종일 몸이 무거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증상들이 바로 당뇨가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더 무서운 건 당뇨는 아무런 통증 없이 조용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당뇨 신호 5가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100세 파워 FM 한도연 박사입니다. 저는 전문의들의 자문과 실제 연구 논문, 그리고 수많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먼저 놀라운 통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당뇨 인구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2023년 기준으로 당뇨 환자가 약 6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당뇨 전 단계까지 합치면 1,400만 명이 넘습니다. 성인 3명 중 1명이 당뇨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절반 정도는 자신이 당뇨인지도 모르고 지낸다는 겁니다. 예전엔 당뇨가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병이었는데 요즘은 30대, 40대에서도 급증하고 있어요. 배달음식, 야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까지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당뇨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신호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나중에 합병증으로 고생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갈증이 심하고 물을 자주 마시게 되는 거예요. 나이 들면 입이 마르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당뇨가 시작되면 혈액 속 당 수치가 올라가죠. 우리 몸은 이걸 낮추려고 신장에서 소변으로 당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을 배출하려면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소변량이 늘어나고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한 60대 남성분 사연인데요. 박사님, 저는 밤에 물을 마셔도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시는데도 계속 목이 말라요. 처음엔 건조해서 그런가 했는데 물을 아무리 마셔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분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공복 혈당이 155였습니다. 정상은 100 미만인데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시는데도 입이 마르시나요? 특히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깨신다면 꼭 혈당 검사 받아보세요. 이게 바로 당뇨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소변 횟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을 배출하려면 소변으로 내보내야 하거든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세어보세요. 정상적으로는 밤에 0에서 1회 정도인데 당뇨가 시작되면 2, 3회 이상 가게 됩니다. 한 70대 여성분 사연인데요. 박사님, 저는 밤에 화장실을 3번씩 갑니다. 자다가 깨서 가니까 다음날 피곤하고 낮에도 졸리고요. 병원 가서 소변 검사도 해봤는데 방광엔 문제 없대요. 그런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이분도 혈당 검사를 해보니 당화혈색소가 6.8%였어요. 정상은 5.7% 미만인데 말이죠. 여러분,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는 게 습관이 되셨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소변도 잘 살펴보세요. 당뇨가 있으면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고 소변에 거품이 많다면 이건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드릴게요. 당뇨병이 가장 먼저 손상시키는 게 뭘까요? 눈? 심장? 아닙니다. 바로 혈관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 벽에 상처가 나고 그게 쌓이면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신호들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3번째 신호 알려드릴게요. 3번째 신호는 피로감입니다. 요즘 자꾸 피곤해. 기운이 없어.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나이 탓으로 돌리기 쉬운데 실은 당뇨 때문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당으로 분해하고 그걸 에너지로 씁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으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혈액 속에만 떠다닙니다. 세포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계속 피곤한 거죠. 한 50대 남성분 사연인데요. 박사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밤에 8시간 충분히 자는데도 낮에 졸려요. 점심 먹고 나면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싶을 정도로 피곤합니다. 커피를 마셔도 소용이 없어요. 수면다원 검사도 해봤는데 정상이었대요. 그런데 혈당 검사를 해보니 식후 2시간 혈당이 220이었습니다. 정상은 140 미만인데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안 풀린다면 그건 몸에서 에너지를 못 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에 더 피곤하다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번째 신호입니다. 배고픔을 자주 느끼는 거예요. 아니, 당뇨는 단 거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배고픈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아무리 밥을 먹어도 세포가 당을 못 쓰니까 뇌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해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자꾸 배가 고픈 거예요. 특히 식사하고 한두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또 배고프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체중 변화입니다. 어떤 분은 많이 먹는데도 살이 빠지고 어떤 분은 갑자기 살이 찝니다. 한 50대 여성분 사연인데요. 박사님, 저는 밥을 하루 4끼 먹는데도 3개월 만에 5kg이 빠졌어요. 암은 아닐까 걱정돼서 검사를 다 해봤는데 이상 없대요. 근데 자꾸 배고프고 힘이 없어요. 이분 혈당 검사 결과 공복 혈당 145, 당화혈색소 7.2%였습니다. 전형적인 당뇨 초기 증상이었던 거죠. 반대로 살이 찌는 경우도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 때문인데요. 인슐린이 많이 나와도 효과가 없으니까 몸에 지방이 쌓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5kg 이상 변했다면 꼭 혈당 검사 받아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당뇨는 아침 공복 혈당만 보면 놓칠 수 있어요. 식후 혈당이 더 중요합니다. 밥 먹고 2시간 뒤에 혈당이 200 넘게 치솟는 분들, 공복엔 정상이라 안심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숨은 당뇨예요. 그래서 병원 갈 때 식후 혈당도 꼭 체크해달라고 하세요.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신호 알려드릴게요. 5번째 신호입니다. 눈과 피부에 나타나는 변화예요. 먼저 눈 이야기부터 할게요. 혹시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도 잘 안 보이시나요? 혈당이 높아지면 눈 속 수정체의 수분 균형이 깨집니다. 그러면 시력이 떨어지고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특히 당뇨 망막병증이 시작되면 실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실명 원인 1위가 당뇨 망막병증이에요. 한 65세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저는 TV를 보는데 자막이 잘 안 보였어요. 안과에 갔더니 당뇨 때문에 망막에 출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당뇨인 줄 몰랐습니다. 그 다음은 피부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워요. 특히 손, 발, 정강이가 심합니다. 또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곰거나 염증이 자주 생깁니다. 여성분들은 질 부위 가려움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혈당이 높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 발에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2주 이상 낫지 않는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당뇨발이 시작되면 결국 발가락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확인할까요? 당뇨 진단 기준 명확합니다. 첫째,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둘째,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셋째,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당화혈색소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수치예요. 한 번 재는 것보다 정확하죠. 만약 수치가 이보다 낮은데 증상이 있다면 그건 당뇨 전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복 혈당 100에서 125, 식후 혈당 140에서 199,
당화혈색소 5.7에서 6.4%면 전 단계예요. 이때 잡아야 합니다. 지금 잡으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검사는 어디서 받을까요? 가까운 내과, 가정의학과 어디든 가능합니다. 공복 상태로 가셔서 혈당 검사해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비용도 부담 없어요. 보건소나 동네 내과 어디든 저렴하게 검사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서워서 안 가세요. 혹시 당뇨면 어떡하지? 하면서요. 여러분, 모르는 게 더 무섭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약 없이도 생활 습관만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실천 방법 말씀드릴게요. 당뇨는 약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이 80%예요. 첫째, 식사입니다. 흰쌀밥, 빵, 면 대신 현미밥, 잡곡밥, 통밀빵으로 바꾸세요. 식이섬유가 많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채소는 매 끼니마다 한 접시 이상 드세요. 특히 식사 시작할 때 채소부터 먹으면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생선, 두부, 콩, 닭가슴살 같은 걸로 하루 손바닥 2-3개 분량 드세요. 반대로 피해야 할 건 액상과당 음료, 과자, 케이크, 가공육입니다. 이런 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요. 둘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주 5일 이상 걸으세요.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체조 다 좋습니다. 식후 10분만 걸어도 혈당이 20에서 30 떨어집니다. 셋째, 체중 관리예요. 비만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체중 5%만 줄여도 혈당이 확 개선돼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올립니다. 충분히 주무시고 명상이나 취미 활동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핵심만 정리해드리면요. 당뇨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통증 없이 말이죠. 하지만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갈증, 잦은 소변, 피로감, 배고픔, 시야 흐림, 피부 이상. 이 5가지 기억하세요.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이번 주 안에 병원 가셔서 혈당 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기 발견하면 약 없이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생활 습관,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밥 먹기 전에 채소 한 접시, 식후 10분 걷기, 이것만 해도 달라집니다. 백세 파워 FM,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